계속해서 튜토리얼 20 레스토랑 만들기 파트 2를 라이브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지금 이제 가구 작업을 이제 해주는데요. 자, 보통 이제 뭐 식당이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벽체 붙여서 일렬로 길쭉하게 이렇게 의자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 우드 OSB 재질을 적용했는데, 자, 단면은 자, 이렇게 일단 뭐 간단하게 등받이와 그리고 이제 좌석 부분만 이렇게 만들었다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 앉기 편하고 기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경사를 주는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550에 400 요거죠. 550에 400 그리고 등받이가 100에 600 여기 주방 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가구 레이어로 얘는 지금 잠깐만요. 어, 외부 환경으로 되어 있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천장을 꺼주고, 자, 여기다가 렉탱글 자, 붙여서 자, 레드 방향, 레드 면에다 그려야 되겠죠. 레드 축으로 550,400. 자,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550,400. 자, 100,600. 자, 그대로 이어서 100, 지금 거꾸로 돼야 되겠죠. 600, 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딜리트로 지워주고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푸시풀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단면은 너무나도 좀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편리하지도 않겠죠. 편안하지도 않겠죠. 자, 그래서 시트면에 해당하는 직선을 이 직선을 100만큼 이동하는 걸로 끝이에요. 자, 그래서 선택 도구로 자, 요 엣지, 요 라인을 선택해서 무브 이렇게 100만큼.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등받이도 기울어지고 또 좌석 하단 부분이 이렇게 역경사가 지니까 발을 이렇게 좀 안으로 이렇게 앉기가 편하겠죠. 네. 뭐,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이 필요하다면은 여기에 너무 뾰족하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 뭐 따기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못 따기 정도 해서 이렇게 지워주면은 이 정도도 되겠다. 너무 지금 닦는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으니까 라인으로. 뭐 이것도 뭐 사실은 거리를 측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거리를 측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물대중으로 뭐 대략 이렇게 작성해서 이 정도 뭐 이렇게 못따기 원래는 라운드 주는 게 제일 좋겠죠. 라운딩을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이것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인 한 요 정도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주고 푸시 풀로 이렇게 끝까지 어디까지? 자 기둥까지 하면 여기 또 애매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만들어주고 그룹으로 묶어주고 자 가구가 되겠죠? 가구가 되고 자 재질은 목재의 자, 첫 번째 나오는 OSB 예. 이거를 뭐 쓰면은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의자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여러 명이 뭐 융통성이 있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작업을 지금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는 가구를 가져오는 건데요. 자, 이거는 3D 웨어하우스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고, 뭐 특히 주의할 점은 이제 버전에 맞게 그죠? 포맷을 바꿔서 가져와야 된다. 자, 그래서 미리 가져오긴 했는데요. 한번 그래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시작을 해서 아니요. 새로 만들기
웨어하우스에서 어, 뭐 테이블, 세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블 세트.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테이블 세트들이 이제 뭐 프로덕트에서도 검색이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뭐 아주 용량이 좀 착하고 크게 뭐 여러 개 복사했을 때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뭐 가져오면 좋겠죠. 뭐 테이블 세트, 뭐 아니면은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색해 주면은 여기서는 별로 없죠. 모델에 가면 많이 나오겠죠. 자, 이런 데서 이제 뭐 레스토랑 여기 하나 있네요. 그죠? 이걸 가져온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어, 뭐 미리 이렇게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것도 있네요. 자, 이런 거. 자, 용량을 확인해 보고 꼭 뭐 2메가 별로 별로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어, 뭐 런 형태다. 8메가나 되네요. 어쨌든 뭐 이걸 썼어요, 지금. 자, 얘를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가져왔으면은 얘를 이제 2017 버전으로 이제 다운그레이드 해서 우리가 저장할 때 어? 아, 이거 잘못 눌러버렸네. 에이, 참. 마지막 검색이 없군요. 테이블, 세트, 모델. 자, 다시 다운로드. 아, 참, 구성 요소 있겠네요. 아, 참.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넣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개체를 분해한다. 그럼 또 이제 얘들은 또 그룹이나 구성 요소가 있겠죠? 얘는 이제 삭제해버리고, 얘는 필요 없을 거니까, 타이슨도 삭제하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하는 거죠. 다운로드, 스케이피, 2017. 확인하면서, 이제, 뭐, 필요 없는 항목들을 제거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예.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로드가, 이런 식으로 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스케치업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서 바로 넣어주면 되겠죠. 아, 제목을 줄 걸. 자, 제목을 줄 걸. 자, 그래서 뭐 이 친구들은 move 이제 어떻게 배치할 거냐. 또 뭐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회전을 뭐 이렇게 뭐 45도 정도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도 있을 거고 여기 또 사실 배치하는 게 중요하죠. 자, 얘들은 좀 미리 찾았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 웨어하우스에서 좀 검색을 해서 뭐 찾아주도록 하고요. 음, 지금 테이블하고 지금 따로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move 자, 여기다 배치하는 테이블이 되겠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 위치를 지금 사람들이 잘 앉을 수 있게 한 요 정도? 마이크.
자, 배치해 주면서 얘를 약간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자, 복사 끝까지 가서 또 당연히 벽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클릭. 자, 해준 다음에 뭐 5 슬러시 이럴 때 쓰는 거죠. 5 슬러시, 4 슬러시. 자, 뭐 이 정도면은 뭐 이런 테이블 간의 간격도 적당한 것 같고요. 뭐 5 슬러시도 가능은 한데 조금은 부담스럽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개는 붙이고 이쪽에 두 개씩 붙여서 넣는다든지 이러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조금 부담스럽죠. 이거는 간격이 뭐 4슬러시 정도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의자. 자, 의자가 조금 용량이 있나요? 이렇게. 자, 이것도 미리 다 다운 받아 놓은 겁니다. 음, 제일 중요한 작업을 안 했습니다. 저장. 저장을 안 했네요. 여기서 이제 튕기면은 이제, 매우 심각한 오래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아마 들어올 거예요. 네, 들어왔네요. 네. 자, 이렇게, 치수가, 네. 자, 이렇게 치수 안 맞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간혹 있겠죠? 자, 스케일. 자, 스케일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줄여주는데, 일반적으로 뭐 0.1 정도 일단 먼저 해보면은, 이게 이제 미터 단위, 센치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네. 괜찮아요. 딱 맞는 것 같아요. Q 90도. 자, 무브. 자, 이렇게. 여기 볼까? 자, 이 정도 배치해주고, 이제 무브 시켜서, 약간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해주고, 자, 무브, 자, 복사, 이렇게. 무브 복사, 이렇게. 뭐, X를 해도 되는데, 자, 일단 하나씩 한번 놔봤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끝점 이용해서 이렇게 일단 배치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테이블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EX까지는 가능하겠죠. 여기까지는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테이블 창가 쪽으로 뭐 이렇게 배치하고 여기 좀 큰 통로가 하나 생기긴 하는데 이쪽이 뭐 출입구 쪽이라서 뭐 이렇게 썩 이렇게 돌아와야 되니까 아예 출입구를 이쪽에다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출입구 위치를 바꿔준다. 뭐 그럼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도 가능하죠. 얘하고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대칭 이동 기준 녹색 방향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여기 이제 카운터가 들어가는 거고 카운터 뒤쪽으로 이렇게 창문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들어왔을 때 출입구 쪽에서 여기 창문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형태 뭐 이렇게 뭐 비교하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이제 뭐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저장 안 했다 했죠. 큰일 납니다. 자, 저장 해서 자, 스케치업 튜토리얼에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튜토리얼에 이건가요? 튜토리얼 미리 좀 만들어 놨는데
튜토리얼. 지금 뭐 20번까지 튜토리얼 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여기 뒤에다가 조금 그 20번 있어서 여기는 뭐 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장. 자, 그리고 지금 준비된 가구 중에 이제 이쪽에 바 테이블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바 테이블을. 자, 이것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바 테이블 가져와서 일단은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바닥에서 움직여 주고, 자, 일단 요 모서리를 하나 잡아서 일단 레드 축 고정해서 요 벽에다가 붙여주고, 또 이렇게 그린 축 고정해서 이렇게 기둥에 고정해주고, 뭐 이렇게 약간 좀 떴는데 뭐 일단 요 정도 이렇게 일단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두 개 넣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자, 두 개 넣기에는 뭔가 지금 여기서 되긴 되겠다. 그죠? 두 개를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고, 두 개를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고, 자, 이 바 테이블을 편집해서 아예 길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성 요소구나. 편집.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또 편집. 자, 또 클릭하면 이제 테이블만 나오죠. 자, 이 테이블만 뭐 간단하게는 스케일 해가지고 이렇게 늘려주는 이렇게 방법. 그럼 이제 이 다리도 그 목재가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그 모양 자체가 크게 이상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것보다는 얘를 또 편집, 구성 요소 편집으로 들어가서, 자, 지금 요 부재별로, 지금 부재별로 보면은 지금 위에 부재, 밑에 부재, 지금 굉장히 부재들이 많을 거거든요. 자, 얘들을 하나하나 좀 손봐서 편집하는 것도 뭐 방법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밑에 부재들, 자, 뭐 이런 거죠. 얘를 구성 요소 편집 들어가서 이제 면 단위가 됐죠. 면 단위. 자, 이때 오른쪽에 있는 이 면들 윈도우로 선택을 해주고, 자, 무브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 가야 될지 지금 몰라요. 지금 이쪽이 지금 숨겨져서 보기 구성 요소 편집, 자, 이걸 꺼버리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밑에 게 선택됐나요, 지금? 네, 밑에 게 선택됐네요. 닫기. 자, 여기 편집 들어가서 위에 판부터, 자, 상판부터, 자, 무브. 예를 들면은, 뭐, 요 기둥 끝점을 레드 고정해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편집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자꾸 헷갈리니까 내벽을 끄도록 할게요. 내벽을 끄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벽체도 꺼도 되죠. 벽체도 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겹이나 있고, 위에 거만 같네. 자, 일단 그 편집 빠져나오고, 자, 얘 또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서 이게 따로네요. 자, 무브. 자, 이 가장자리 잡아서 레드 축 고정해서 여기까지. 지금 얘는 여기 일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판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아주 얇은 판이 있네요. 얇은 판. 자, 그 다음에 다시 밑에 또 편집 들어가서 이렇게 선택해서 무브. 자, 얘는 조금 짧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느낌으로. 왜 이래 되지? 야야야야야야야야. 됐어, 됐어, 됐어. 자, 이렇게 레드 축 고정해서, 자, 그래서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자, 이 정도. 네, 조금 짧게. 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고, 자, 지금 보이는 거는 얘들밖에 없는데,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무브 가보면은, 얘도 같이 와야 되겠네, 보니까. 자, 여기까지. 무브. 아, 복사가 아니고. 아, 얘는 그거 되네. 자, 일단 가봅시다. 뭐 되겠죠, 어떻게. 자, 그래서 왼쪽을 보면은 한 요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기준들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뭐, 아니어도 되니까. 한 요 정도? 클릭. 좀 더 갈까요? 조금 더 갖고. 뭐 아니면 이제 뭐 가이드선을 양쪽에서 이제 뭐 얼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아, 이거 따로 잡히네. 자, 바닥도 끌까요? 바닥. 또 끄고 이제 잘 보이겠죠? 자, 무브. 자, 여기 이 면이, 자, 이쪽 면에 닿으면 되겠죠. 이쪽 면에 닿으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리고 자, 아하, 각각 편집이네요. 각각 편집이에요. 자, 무브. 자, 요 면이, 자, 레드 방향으로 와서, 자, 여기 닿으면 되겠고요. 여기 닿겠죠? 이게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또 얘 편집 들어가서 전체 면을 선택하고 무브 계속 스트레치를 해주는 거죠. 이 스케일로 하면은 간단하겠지만은 그럼 이제 모양이 조금 이제 의도된 모양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당겨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다 당겼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의지의 한국인인데. 자, 얘. 자, 세 개를 한꺼번에 복사하면은 간격을 못 맞추니까 하나, 두 개만 일단 선택해서 뭐 아니면은 지워버리고 무브 복사. 자, 이 정도까지가 되겠죠? 해서 뭐 5 슬러시. 자, 6 슬러시는 되긴 되겠지만 너무 많다. 5 슬러시. 그러면 이제 6개 딱 원래 목표했는 대로 된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바 테이블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거나 뭐 이런 가구 배치들을 뭐 더 다양하게 또 다른 가구들 이용해서 자, 해주고요. 자, 제작 한 번 더 하고 그래도 카운터는 있어야지. 자, 카운터도 하나 지금 다운받은 게 있어서 자, 카운터도 하나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자, 무브. 자, 바닥에 일치시켜주고. 자, 이런 애들이 보면은 이게 지금 각이 탁 져 있는데 져 있으면 다행인데 라운드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면에서 무브 시켜서 이 벽에 일치시켜 주는 게 딱 맞닿을 수 있겠죠. 지금 얘는 그래도 라운드가 안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면을 잡아서 그린 고정해서 이렇게 맞닿게.
뭐 이런 방법. 얘는 꼭 뭐 맞닿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좀 띄워도 여기에 맞춰도 되긴 되겠죠. 좀 여유가 없어 보이니까. 자,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뭐 아니라면은 오히려 이게 뒤집히면 안 좋겠죠. 여기가 막히면은 조금 이쪽 테이블이 없는 게 나으니까 또 뭐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나요? 대칭? 얘는 녹색인가요? 빨강이죠. 빨강.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예. 자, 무브. 좀 당겨주지. 너무 좁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쪽 벽을 좀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반대쪽에서 이제 줄여준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무브. 오히려. 그래서 뭐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도 좀 좁으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오히려 이제 뭐 이런 테이블보다는 이제 두 명이 앉아서 이 밖을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이런 배치 뭐 이런 것들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아예 뭐 의자 하나를 삭제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구성 요소로 다 묶여져 있어서 요거 설명을 제가 한 번도 안 했는 것 같은데 자, 이 구성 요소에서 지우고 지우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고유하게 지정하면은 이걸 한 번도 설명 안 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얘가 되겠죠. 얘가 제목 없음 이름을 지금 여기서 변경해 볼까요? 속성 이름을 다시 주는 건 없네. 그래서 없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고유하게 지정하면은 제목 없음 1이 됩니다.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럼 얘 편집 들어가면은 얘는 따로 이제 딜리트 해서 이렇게 지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Q 아까 45도 돌렸으니까 다시 45도 돌려주면은 바르게 다 이제 뭐 원래 방향이 될 거고 이렇게 약간 띄워서 또 EX 해주면 여기 공간이 조금 더 생기겠죠. 음, 기둥하고 겹치면 안 되니까 이 정도. 자, 뭐 이 정도 이렇게 배치하면 조금 더 이제 통로가 넓어지고 그렇다면은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여기 문의 위치를 바꿔주고 이제 카운터 위치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뭐 조금 뭐 다른 공간처럼 또 이렇게 뭐 다른 방식으로 계획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자, 일단 뭐 이 정도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자, 빠져나와서 자, 그룹 편집에서 빠져나왔고요. 자, 일단 이제 3D 웨어하우스에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객체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편집하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에디트 그룹, 에디트 컴포넌트로 편집했는 거를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뭐 3D 문자를 이용해서 뭐 레스토랑이라고, 아이고, 레스토랑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자, 이것도 외부 환경으로 이렇게 그룹을 할 수 있겠죠? 참 가구 레이어에 안 넣었네요. 아주 큰일 나죠, 그러면. 선택해서, 자, 가구. 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선택해서, 가구.
자, 돌려서 가구. 자, 이렇게 해서 가구 레이어를 껐다 켰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3D 텍스트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브랜드의 어떤 그 명칭을, 상호를 갖다가 이제 뭐 간판처럼 우리가 넣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3D 텍스트가 되겠고요. 그 프리에서도 쓸 수는 있는데 텍스트 종류가 한 가지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레스토랑이라고 적어주고, 자, 그래서 뭐 글꼴 굵게, 뭐 맞춤 왼쪽 높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자, 체험 돌출까지 다 되고요. 뭐 글꼴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작권의 자유로운, 우리가 이제 나눔 고딕 같은 이런 글씨를 쓸 수가 있겠죠. 자, 나눔 고딕에 뭐 굵게, 자, 맞춤은 왼쪽으로 하고, 자, 높이를 텍스트 높이가 1000입니다. 1000이면은 이 정도 되겠죠. 굉장히 크겠죠. 자, 그러면 500 정도로 이렇게 줄여주고, 돌출의 높이는 200 정도 해서 배치하면은 이렇게 글씨가 바닥에도 배치될 수 있고, 이렇게 벽에 붙여서 배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가 있죠. 뭐가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지금. 다시. 네. 뭐가 틀렸죠, 아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배치.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가 있겠다. 자,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스케일로 조절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만든 다음에 외부 환경 스케일, 이쪽에서 다시 선택하고 스케일. 자, 이걸 이용해서 뭐 전체적인 비율을 이렇게 줄여줄 수도 있고, 또는 뭐 높이만 이렇게 뭐 낮게 이렇게 뭐 조절해 줄 수도 있고, 뭐 다시 또 크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글씨를 이렇게 한쪽으로만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높이만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필요하면 얘도 이게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개체 분해해버리면은 이제 면 단위나 이제 엣지 단위로 뭐 분리시켜서 완전 쪼개는 거죠. 조각 내서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겠다. 뭐 당연히 뭐 재질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안에 어떤 뭐 레스토랑이니까 뭐 사인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또는 뭐 간판이라든지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다 이제 재질 넣어서 모두 작업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D 텍스트. 자, 이제 스타일에서 일단 치수 안내선이 보이지 않도록 자 해주고요. 안내선은 뭐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치수가 지금 문제 나타나네요. 예. 치수를 이렇게 꺼주고, 자, 필요하다면 얘들을 만약에 안내선을 삭제를 하기 싫다 라고 하면은 아예 치수에다가 보내버리면 되겠죠. 치수에다가 이렇게 안내선을 보내버리고, 자, 천장까지 덮으면은 이렇게 완성된 결과물. 자, 그리고 스타일에서는 프로필, 축. 자, 최종 결과 이미지에 뭐 이렇게 축이 보인다든지, 자, 축 숨기기. 자, 축을 숨겨주고, 축 위에서 오른쪽 버튼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프로필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자, 이렇게 외곽에 윤곽, 실루엣선이 진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요선은
우리가 레이 스타일에서 스타일, 자, 현재 스타일의 편집 프로필을 꺼주면 되겠다. 그럼 선이 이제 더 깔끔하게 나오겠고요. 뭐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굳이. 네? 그래서 엣지만 켤 거냐 끌 거냐, 네? 요 정도 좀 끄고 끄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엣지를 보이게 할 거냐 또는 보이지 않게 할 것이냐. 프로필은 당연히 꺼주는 게 깔끔합니다. 선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고요. 특히 곡면이 들어갔다든지 했을 때는 이 프로필이 있으면은 아주 지저분하게 보여요. 자, 이제 장면들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연출해 주면서 뭐 어떤 장면에는 그림자를 넣고 또 어떤 장면에는 그림자를 넣지 않고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가 있고, 또 데스크탑 버전에서는 이제 밝음,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씬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레이어에서 천장을 끄고 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자, 위에서 보는 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특히 이거를 카메라에 평행 투영을 해서 실제 평면도처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치수가 이렇게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그래서 치수까지 표기되면서 자, 크리스는 안으로 이렇게 옮기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자, 이렇게 옮겨 놓고, 자, 그래서 뭐 이 경우에 정말 필요 없다면은 안내선들은 삭제를 해버리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치수만 해서 여기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뭐 이 경우에도 뭐 지금 shaded with texture로 되어 있는데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여기 자, 스타일 툴바인데 여기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뭐 은선 정도로 하면은 은선 정도로요? 음영, 와이어프레임 뭐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겠죠. 근데 의자 같은 것들이 안 나오죠. 이게 이제 프로필을 켜면은 나오는데 프로필을 끄면은 이게 곡선이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프로필을 켜서 자, 은선으로 아니면은 은선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은선으로 해도 되고요. 자, 은선으로 해서 평면도의 어떤 장면을 하나 만들어주고, 자, 새 스타일로 저장. 자, 그래서 이름을 뭐 평면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갑자기 이제 뭐 투시로 한번 착 이렇게 넣어주면서 자, shaded with texture 재질 들어가고 프로필 끄고 그리고 약간 확대를 시키는데 치수를 끌까요? 치수를 끄고 다시 전체 보기. 이것도 좀 버벅거리네요. 됐죠? 그럼 요거를 추가해서 새 스타일로 만들기. 물론 이제 얘가 이렇게 딱 겹쳐지면서 같은 위치에서 3D가 딱 되고 이렇게 하면 뭐 좋긴 한데, 이게 사실 장면 2는 평면 투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투시도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화 돼서 나타나진 않는다면, 되네 되나 뭐 이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위치까지 맞춰주면은 좋긴 한데, 자, 일단 뭐 보겠습니다.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보고 정면으로 살짝 돌려줄까요? 이 정면이 아니죠. 여기서는 얘가 정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는 이제 천정을 넣어주겠다. 천장을 켜주겠다. 천정을 켜주고 씬을 추가하고, 그래서 이거는 외부 정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 3D로 이렇게 조금 먼저 볼까요? 그래서 이때 뭐 천정을 날리고 이렇게 아이소로 보는 방법도 있고요. 일단은 외관 먼저 한번 이렇게 둘러본다면은 이렇게 먼저 하나 이렇게 돌려서 자, 장면 추가해주고 자, 이거는 뭐 남동으로 보면은 SE가 되겠죠. SE 이 정도만 이름 줄게요. 이 정도 주고 한 바퀴 돌아갔다. 자, 뒷면 뭐 볼 건 없는데 자, 이렇게 뒷면 돌려서 일단 뭐 포함만 시키겠습니다. 시내. 자, 이거는 뭐 애니 자, 노스 이스트 북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려서 조금 위에서 보는 뭐 볼 건 없지만 해서 추가 NW가 되겠죠. NW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SW를 할 때는 천정을 끄자. 천정을 끄고 현재 레이어겠네요. 현재 레이어는 0번. 천정을 끄자. 자, 이렇게 해서 장면을 추가하고 스타일 끌까요? 장면을 추가해주고 자, 이거는 SW ISO다. 이렇게 뭐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실내로 이제 들어가 본다고 하면은 일단 여기 밖에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물론 이제 문이 열리고 하면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는 조금 힘들고 자, 카메라의 위치를 설정해서 위치를 잡고 뭐 이 정도 자, 이 정도 위치에서 잡아주고 뷰를 이렇게 루그라운드로 돌려서 이소점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천장을 다시 또 켜야 되겠죠. 천장을 켜주고 자, 여기서 약간 카메라가 너무 아쉽죠. 카메라가 어, 시야를 지금 35도인데 한 50도 정도로 이렇게 변경해 주면서 변경해 주고 약간 이렇게 위치를 입구와 바꿔서 이 정도? 네.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테라스 쪽을 보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더 뒤로 해가지고 뭐 이게 괜찮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장면 8은 자, 뭐 외부 테라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서측면도 이제 되겠죠. 이면으로 치면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자, 그래서 자, 뭐 입구 쪽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먼저 들어가서 여기 하나 있는 게 좋아요. 자, 이 장면 하나를 추가하고 그래서 입구 컷, 입구 컷. 자, 만들어주고 여기서 휠을 굴려서 내부로 들어갈 때까지 확대를 한번 시켜주는 거죠. 자, 들어왔죠? 네. 자, 뒤로 가면 이 정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 자, 요거도 내부 입구, 뭐 내부 입구.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와 주고 자,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카메라 포지션으로 일단 여기 줌을 이렇게 직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직진을 해서 또 장면을 만들고, 자, 반대 이동. 자, 반대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루거라운드로 이렇게 둘러보겠죠. 이렇게 둘러서 루거라운드로 둘러보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좀 약간 내려다 보다 보니까 지금 약간 삼소점, 벽이 기울었죠. 자, 이런 경우에 카메라에 2점 투시로 변경을 시켜주고, 아래 위로만 이렇게 포지션을 바꿔주면은 내가 천정을 많이 볼 거냐, 바닥을 많이 볼 거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도에서, 자, 하면서 이때 우리가 이제, 어, 그, 그림자, 그림자 없나요? 자, 창의 기본 트레이에, 그림자. 자, 그림자를 넣어서, 자, 이걸 누르면 되죠. 이걸 누르면, 자, 그림자가 생기고, 자, 왜 안 생기느냐? 예, 이제 생겼네요. 길게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시간을 조금, 좀, 너무 겨울이라서 그런가? 너무 짧죠? 지금 약간 컴퓨터가 버거워하고 있죠? 자, 이 정도? 이 정도? 시간을 조금만 더. 네, 이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자까지 넣어서 조금 더 깊게 들어오는 거는 또 나쁘진 않겠네요. 이렇게 조금 더 깊게 들어오게 해서, 그러면, 자, 요거까지 포함해서, 자, 그리고 아까 했듯이 밝음, 어두움이 있습니다. 밝음, 어두움 보면요. 자, 밝음은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들어왔는 빛이 밝은 어떤 빛의 부분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밝음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뭐 80? 이렇게 주면 되고, 어두움은 이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은, 어두워지는 거는 이렇게 조절이 되고, 이게 밝아버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두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좀 부드럽게 움직이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또 기본값이 40,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도 조절해서 이렇게 작업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뭐 뒤에 면의 가장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외부에서, 바닥은 이거 외부에서 쓰는 거고요. 이 면에는 요걸 꺼버리면 생기지 않습니다.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런 뷰로 역시 또 장면을 추가해야 되겠죠. 장면 추가해서 반대 이동에, 위험하죠.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름을 뭐 돌아보기 정도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약간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약간 빠져나올까요? 그래서 여기 그림자 생기는 게 여기 바닥에 요겁니다. 바닥에. 그래서 여기 땅이라고 생각하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위치도 보면은 딱 0레벨이에요. 0레벨. 지금 바닥이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생겼죠. 그렇죠? 딱 그라운드 레벨, 0레벨. 자, 이렇게 해서 땅이 있다면은 얘가 이렇게 있는 게 맞고, 땅도 작업하면 좋겠죠. 땅도 작업하면 좋겠고. 자, 다시 이렇게 쭉 돌아왔는데, 자, 이때 카메라를 또 역시, 시야를 여기서 지금 50인데 35로 다시 고쳐주고, 이쯤에서 보고, 여기서는 천장을 또 꺼버릴까요? 천장을 또 끄면서, 일단 그림자가 생기는 거를 아이소에서도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 이 조절도 됩니다. 여기서 조절한 걸 또 그대로 해도 되니까, 약간 짧게. 그리고 약간 정오 쪽으로.
뭐 이 상태로, 물론 이게 당연히 이런 그림자는 있을 수가 없죠. 천장이 없이 생기는 그림자가 있다니. 근데 이렇게도 표현을 하니까. 자, 해서 이것도 장면에 추가하겠다. 그래서 장면 13. 장면 13. 자, 이름은 어, 다시 뭐 SEISO. 자,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략 한번 보면요. 자, 처음 시작은 평면도겠죠. 자, 평면도에서 자, 평면 투시로 바뀌고 자, 외부 정면 섹션을 한 번도 안 했네요. 섹션도 추가할 수 있겠죠. 자, SE 자, NE 자, NW 자, 그 다음 SW는 ISO로 이렇게 바뀌고 이때는 그림자가 없죠. 자, 외부 테라스로 이렇게 와서 자, 입구로 이렇게 다가가고 자, 내부 입구로 들어가고 자, 여기서 자, 반대로 이동하고 자, 돌아보기 자, 이게 반대 이동해서 이게 튀었습니다. 자, 반대 이동해서 자, 돌아보기 안 되네요. 튀네요, 자꾸. 그다음 다시 ISO 그림자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림자 때문에. 자, 이렇게 넘어오고 그림자 생기고 이제 다시 평면으로 돌아가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작업했고 얘가 지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으면은 이건 이제 약간 이렇게 움직여주고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업데이트. 그래서 지금 약간 힘들어 합니다.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뭐 그 외에도 다른 연출들이라든지 또 지금 작업을 하진 않았지만은 천정이 너무 허전하죠. 그래서 천정 부분에 그 조명이라든지 또는 그 설비 기구들 노출 천장으로 한다면은 자, 그걸 작업했는 게 지금 잠깐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천정 에어컨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이런 조명 기구들 이런 애들이 여기 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고 이거를 그 다른 이제 실시간 렌더링 프로그램으로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작업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트윈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퀄리티나 뭐 어떤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그냥 이런 조명을 주고 재질을 주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도 뭐 진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자, 하여튼 뭐그 작업이 이제 밑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 자체로도 당연히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렌더링 프로그램들을 사용한다면은 더 사실적인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다. 자, 해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과제를 혹시 뭐 제출한다든지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중요한 컷들은 당연히 이미지로 내보내기, 2D 그래픽, 자, 해서, 옵션, 자, 뷰 크기를 사용해도 되고, 뭐, 그 뷰 크기보다 조금 작게 줄여서, 이렇게 과제 제출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자, 저장 이름은 파일 명에 뒤에 뭐, 원래는 이제 씬 이름, 그죠? 장면 이름들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01,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하나, 둘, 셋, 뭐, 1번, 1번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자, 그래서 이미지로 저장. 자, 또 돌아보기 이런 것들도 이미지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뭐 힘들어 합니다. 지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녹화 프로그램하고 같이 돌아가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돌아보기. 이쪽으로. 자, 여기서 또 이제 그림자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네, 됐습니다. 여기서 파일, 내보내기, 2D 그래픽. 자, 뭐 JPG도 괜찮고요. PNG도 좋습니다. PNG가 훨씬 더 요즘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내보내기. 그래서 뭐 이 중에서 여러 컷들 중에서 뭐 아주 보기 뭐 애매한 이런 애니 이런 것들 말고, 그죠? 말고 뭐 외부 정면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JPG로 이제 만들어 줘야겠죠. 내보내기, 뭐 2D 그래픽. 자, 뭐 저장하면은 뒤에 뭐 번호가 자동으로 괄호 1이 붙을 거니까 안 붙네요. 자, 그래서 뒤에 번호를 뭐 02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JPG들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자, 애니메이션, 동영상. 자, 사이즈는 옵션에서 MP4를 당연히 해야 되고, 옵션에서 풀 HD로 확인. 자, 이름은 저렇게 new MP4로요. 내보내기. 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자, 시간은 지금 뭐 3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끊기도 애매하고, 자,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가구라든지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그 특히 천정을 갖다가 작업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학생들 같은 경우 많은데 실무에서는 천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얘들은 한번 시공을 하게 되면은 쉽게 뭐 수정한다든지 뭐 재시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천정 부분은 그래서 이제 조명이라든지 또는 이제 냉난방 설비라든지 또는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좀 뭐, 뭐 기존 돼 있는 경우는 또 그걸 제대로 또 뭐 존치를 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뭐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에 있어서 뭐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가구라든지 이런 건 사실 위치 옮기는 것 이게 일도 아니잖아, 그죠?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이 천정 계획하는데 특히 조명 계획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어, 샘플들을 가져와 가지고 만들어주고 특히 이제 잘 모르겠으면은 무조건 레퍼런스를 보라는 거예요. 디즈니라든지 아키데일리에 보면은 여러 작품들이 나와 있고요. 그 사진에 보면은 조명 또는 뭐 여러 가지 설비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입니다. 안 보이면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지금 노출 청정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넣고 만약에 없으면은 만들기도 해야 되겠죠. 없으면 내가 만들지 뭐. 자, 그렇게 해야 되겠고 지금 외부에 지금 이 발코니 부분, 테라스 부분에도 지금 아무 작업을 안 했는데 테라스 부분에도 테라스에 맞는 가구들을 좀 넣고 또 외부 환경, 그죠? 외부 공간 이런 부분들도 좀 작업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 1분 뭐 그냥 30초 정도. 그래서 용량이 지금 이 용량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냥 내가 만들고 보는 거면 상관없죠. 그런데 이제 이걸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데 등록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카페 동영상이 50메가? 하여튼 그 정도거든요. 확인이 지금 안 되는데 만약에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뭐 이 정도 보지 뭐. 네이버 카페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제출한다 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에 글쓰기 자, 여기 동영상 4기가까지 되네요. 대단하네요. 자, 뭐 이 정도 4기가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올리세요.
네, 좋습니다. 땡큐. 자, 이제 다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시간이 늘었어요. 뭔가 또 중간에 아,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딴 작업을 해서 그러나?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가면 갈수록 좀 얘가 더 힘들어 하겠죠. 자, 그래서 83. 자, 일단 너무 좀 약간 뒤로 갈수록 지금 느려지니까 잠깐 중단하도록 할게요. 예, 맞춰졌습니다. 끝에서 굉장히 느려졌어요. 느려져가지고 이제 겨우 동영상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만들어진 동영상이 MP4 예, 얘가 되겠습니다. 얘가. 자, 그래서 용량은 지금 64.8메가 그리고 시간은 40초, 뭐 39초.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얘를 지금 플레이가 저번에 안 된 것 같은데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되네요. 이렇게 일단 전체 크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자, 이제 뚜껑이 날아가고 자, ISO로 본 다음에 다시 정면 자, 입구로 와서 저기 뭐 창이 있다면 좀 좋겠죠, 오히려. 자, 안으로 들어왔다. 자, 반대로 가서 둘러보고 자, 이때 그림자 생겨져 있죠. 이렇게 밖으로 나올 때 그림자가 약간 조절됩니다.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스케치업에서는 대충 이렇게 작업을 우리가 해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는 이제 용납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자, 닫고 자, 우리가 사진 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좋은 어떤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약간 좀 공부를 해야 되고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자, 시엇 사진. 자, 사진 앱을 통해서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해봤습니다만은 여기도 있네요. 비디오 편집기, 자, 새 비디오 프로젝트. 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프로젝트.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브랜드가 있으면 좋겠죠. 뭐 빕스라든지 뭐 아웃백이라든지 뭐 좋아하는 뭐 브랜드들. 자,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EPC에서 자, 방금 만든 자, 지금까지 만든 것들이 쭉 있는데요. MP4 뿐만 아니라 이런 JPG 파일들, 얘들도 다 이 소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말 거냐? 뭐 이거 말지 말고 실제 이제 뭐 참고해 있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져올 수 있겠고요. 이건 뭐 엔스케이프로 또 만들어 본 게 있어서 이것도 뭐 가져오고요. 뭐 얘도 뭐 가져올까요? 지난 튜토리얼 뭐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자, 뭐 이런 애들도 가져올 수 있겠다. 그래서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영상 튜토리얼 18번 이것도 가져오죠. 뭐 왜 가져온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소스들을 이렇게 추가해 주는 겁니다. 추가 아까 트윈모션에서 한 것도 가져올게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뭐 만들어 봤으니까 다 가져와서 자, 얘들을 이제 어느 걸 먼저 보여주고 몇 초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이 스토리보드에서 다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메인을 어떤 화면으로 시작할 거냐. 그러면 일단 뭐 얘부터 시작하겠다. 자, 이게 먼저 나오고
그럼 시간 같은 걸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3초 보여줄 거냐, 7초 할 거냐, 2초 보여줄 거냐. 자, 5초 컷이다. 5초 컷이다. 아, 제목 카드 추가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제목 카드 앞에 나오면은 타이틀을 편집할 수 있다. 텍스트.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뿅뿅뿅 뿅뿅뿅 레스토랑 레스토랑 리모델링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클래식 모음. 자, 모음 이게 제일 그래도 화려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넣었습니다. 완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바로 나올까요? 애니메이션 바로 넣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여기 이제 자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계획에 대한 어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에스케이프, 트윈 모션. 겹쳐졌나요? 다시. 에스케이프. 덮어 썼대요. 덮어 쓰지 말고, 이렇게 두고, 필요하면 이제 뒤에 다른 영상, 자, 왜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자, 얘들도 이렇게 넣어서,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했던 걸 또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얘를 다시 한 번 더 넣어서 마치고 싶다. 그럼 전체 1분 56초짜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다 이제 자막을 넣는다든지 이런 애들도 가능할 거고요. 자, 유튜브에서 여기에 쓰일 만한 그 백그라운드 음악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유튜브. 자,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로 가서 자, 오디오 보관함. 자, 여기 이제 무료 음악이고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을 이용해서 자, 2분 정도. 자, 1분 아까 시간 느리면 됩니다. 음악에 맞춰서. 지금 아까 1분 59초였으니까 딱 한 2분 조금 넘는 2분 38초도 괜찮고 1분 57초도 괜찮네요. 자, 힙합 어두움. 자, 음악 한번 볼까요? 팻맨. 기분이 나쁜데. 좋습니다.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 해서 자, 요 파일은 지금 다운로드 폴더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 사용자 지정 오디오 파일 추가. 자, 다운로드에 이렇게 선택해서 열기. 자, 그럼 딱 이제 음악이 끝나고 약간 사진이 더 보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지막 사진을 중간에 얘를 2초로 줄여준다든지, 2초. 그러면은 58초. 58초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미리 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비디오 마침. 자, 1080으로. 자, 내보내기. 자, 그러면은, 레스토랑 프로젝트, 다운로드 폴더에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작업하는 튜토리얼 폴더에다가 레스토랑 프로젝트 내보내기 해주면은 얘는 훨씬 빨라요. 지금 스케치업에서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얘는 만들어진 소스들을 가지고 이어붙이면서 인코딩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리 보기가 한번 되고요. 자, 보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엄하죠? 그래서 보면서 여기 잘렸네. 이게 잘렸구나. 그럼 내가 JPG 만들 때 문제가 있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미지 자체 탈백으로 아까 만들어서 저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죠. 여기 엔스케이프고요. 요거는 트윈 모션. 뭐 빠르게 작업한다고 뭐 퀄리티 신경 못 썼습니다. 뭐 심지어 지난 시간에 만든 전원주택까지 그래서 음악은 이제 아무 음악이나 쓰기보다는 이런 어떤 분위기에 맞게 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검색도 많이 해보고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엉망이네요, 여기는. 자, 이것도 엔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 준 거고요. 자, 이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났네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요 자체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하면은 얘는 저장이 됐고 하여튼 이 오디오 보관함에 무료 음악에서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 표시를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작업까지 해봤고요. 자, 이제 프로젝트 16은 브랜드 시공 공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연출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끝까지 왔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재를 끝까지 한다는 게 얼마나 참 인생에 몇 번 있을 기회가 없습니다. 책을 끝까지 본다는 게. 자, 심지어는 이렇게 색인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뭐 프로젝트 튜토리얼 20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왔고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이야기했지만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스케치업은. 그래서 특히 이제 유튜브에 요즘 스케치업과 관련된 많은 어떤 그 영상들,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참고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기능들도 배우고 또 모델링도 연습하고 또 뭐 V-Ray라든지 엔스케이프, 뭐 트윈 모션과 같은 렌더링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렌더링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서 스케치업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튜토리얼로 배우는 스케치업 모델링 라이브 해설 영상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